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 풀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러면 자료해석 문제 출제 경향과 난도는 어느 정도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년에 무려 25개나 출제했답니다. 자, 나는 자료해석 문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누구나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다른 하나는 어느 누구도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나누고서 그 비중을 3대 7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누구나 풀 수 없는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욕심을 좀 버리라는 거죠. 100점 만점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안정권에 들겠다는 생각으로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누구나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발문에서 점포 개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광고는 노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광고는 노출이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효과 측면에서 자기들 점포가 많이 노출되기를 원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효수 정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어쨌든 단위는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곱할 거냐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숫자만 골라서 빨리 판단할 거냐 이거죠.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정해야 합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5, 6, 32죠. 4, 7, 28입니다. 5, 6, 30, 3, 7은 21, 4, 7, 28 하더라도 30은 넘지 않죠. 3, 8은 24, 3, 8, 24.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통계표는 항상 두 놈이 남는다. 어쨌든 맨 마지막에 두 놈이 눈에 잡힙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비교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통계표는 계산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 비교하는데 마지막에는 꼭 두 놈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비교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판매량이냐 판매율이냐 이 두 개 중에서 판매량을 묻고 있죠.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 머릿속에 인식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이것도 비교입니다. 판매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점포에 있는 재고 수량이 가장 적은 놈이 가장 불리하죠. 마의 점포 100% 팔아도 2,800개밖에 안 되죠. 입고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리한 점포는 어디죠? 마죠. 그래서 판매량이 가장 저조한 점장에게 경고를 주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홍보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문제 광고는 노출이다 이와 연결되죠. 그래서 노출 면적이 크고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결국은 곱이죠. 역시 유효수를 정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정합니다. 3, 6, 18, 4, 4, 16, 2, 9, 18, 5, 3, 15. 그러면 결국은 두 놈이 남죠. 한 번 더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가와 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까? 이것은 한 번 연필로 셈해주면 되죠. 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393번 문제. 단위 1000원 %입니다. 자, 설명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 바로 했나? 이것을 보라는 얘기죠. 1번 교섭단체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자,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도 크기 비교하니까 전체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 평균. 그러면 이 항목을 봐야죠. 점차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군요.
교섭단체가 있으면 없는 회사보다 월급이 많다. 그래서 교섭단체 유무, 크기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란 표현 동그라미 치고 가장 크게 떨어진 해는 2017년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값이죠. 2.1이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이 아니라 2015년이죠. 대비란 표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니 대비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정하게 진술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제대로 했는지 묻고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맨 아래 항목을 봐야죠. 매년 벌어지고 있다. 자, 격차가 커지고 있죠. 자꾸만 숫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규직의 임금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적이 없다. 정규직, 자,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자, 3번은 1.3배 달한다.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남겨두고 4번 대비입니다. 격차죠. 그래서 이걸 보라는 얘기죠. 결국은 차이값을 계산하라는 건데 이 차이값이 가장 큰 해는 2016년이 아니라 2009년이죠. 지금까지 누구나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익혀야 하겠죠. 그래서 나는 선택지를 먼저 보라 그럽니다. 선택지 진술이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계산형 진술의 특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소수점 계산에 나오죠. 퍼센트 계산값입니다. 그래서 뭐뭐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진술을 먼저 보고서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항대립 구조로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자, 실제 서울교통공사 시험 출제 회사가 밝힌 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수리문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게 중요하죠. 계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1분 안에 답을 찾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잔소리하죠. 자료는 해석이지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칭부터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의한 문제 풀이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 문제 답은 어디에 있을까? 자, 내가 선택지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고서 이렇게 그룹핑하고 난 다음에는 해석형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해석형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짧은 해석형 진술과 긴 해석형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까요? 짧은 걸 먼저 봐야죠. 더 쉬우니까요.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택지 4개 가운데 해석형이 3개이고 계산형이 1개 있다면 해석형 가운데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계산형이 3개이고 해석형이 1개라면 역시 해석형을 먼저 보는 거죠. 어림셈, 눈대중을 할 수 있는 것과 정밀하게 계산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림셈을 먼저 봐야죠. 자, 길고 짧은 거 가운데서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나 핫쌤의 입장에서는 자료 해석만큼 쉬운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통계 전공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자료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는 데는 논리적 허점이 있게 마련이죠. 나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는 측정치와 산출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세다, 제다의 값입니다. 키를 재다, 몸무게를 재다, 이게 측정치 값이죠. 산출치는 이와 같은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입니다. 계산값이죠. 자,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측정치와 산출치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계획값이 측정치죠. 나이대별 이 값은 산출치입니다. 퍼센트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기억은 어쨌든 비율이 합은 10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근데 니은은 비율만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즉 산출치만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치, 인구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니은 값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지금 죽고 싶더라도 표 제목과 단위는 읽고 죽어라. 왜냐하면 그것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한정 KPS 합격자 카톡입니다. 제목 단위만 보고 선택지 봤더니 바로 답이 나오더라. 신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는 퍼센트죠. 산출치입니다. 근데 선택지에서 측정치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은 양이죠. 이것을 찾아낼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것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제목 단위 확인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날수를 묻고 있죠. 그럼 답은 1번입니다. 비중이란 단위를 가지고 날수를 셀 수는 없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기출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확인합니다. 1번 보세요. 사람 수를 묻고 있죠. 2번은 비중을 묻고 있습니다. 3번 사람 수를 묻고 있죠. 4번 사람 수를 묻고 있죠. 그러면 사람 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버려야 합니다. 2번과 5번 나왔는데 5번 보세요. 5시간 이상이죠. 표현은 5시간 이상이 없습니다. 팩트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답은 2번이죠. 실제 1시간 초과 자 버려야 되고 2시간 이내 이것만 놓고 판단하라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이 문제 표의 제목이 변동률입니다. 그러면 선택지로 가서 측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다. 답은 나왔죠. 아파트 가격이 얼만큼 뛰었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2번은 가격 자체를 묻고 있는 거죠. 변동률 가지고 아파트 가격 즉 측정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정해지는 거죠. 피셔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는 퍼센트죠. 증가율의 변화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가서 자 1번 감소한 도시, 2번 증가율, 3번 증가율, 4번 인구수 변동, 5번 증가율. 그러면 0 이하는 없죠. 그래서 감소한 도시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증가율이 들어간 것들은 다 버려두고 4번을 보는 겁니다. 인구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아파트 가격을 찾지 못하듯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했죠. 리트러시 관점으로 봐라. 이와 같은 상황은 제대로 설명했는지 표현했는지 진술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자료 해석입니다. 계산이 아니라.